안녕하십니까. 2019년 12월 3일 최병목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대통령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실에 근무했던 수사관 엊그제 사망했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 수사관의 휴대전화에 대해서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을 해서 영장을 받아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곧바로 디지털 포렌식으로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가지고 지금 청와대가 과도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는 분석이 있어서 왜 그럴까,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청와대의 하명수사 의혹,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하명수사 의혹이 불거지자 청와대는 의도적으로 외면했습니다.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은 휴가를 가가지고 뭐 책 3권을 읽었다면서 김용옥 교수의 책을 국민들한테 한번 읽어보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추천하기까지 했습니다. 참 한가한 얘기다, 이런 지적을 받았는데, 그게 왜 그럴까요? 저는 약간은 국면호도라고 봅니다. 그런 국면호도할 생각이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에 있었는데, 자, 그런데 갑자기 이제 검찰에서 청와대로 파견 나가 있던, 뭐 지금은 복귀했습니다만은, 그 수사관, 이 수사관은 바로 김기현 전 울산시장 문제를 알아보러 울산 현지에 갔다는 2명 중에 1명입니다. 그 수사관이 극단적을 선택을 하니까 이 문제에 관해서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월 2일 어저께죠. 어제 제가 그냥 한 번 정도만 뭐 그 사건이 어떻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그렇다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도 그 한 가장이, 그리고 청와대에 근무했던 수사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청와대에서 뭐 논평 한 번 정도는 있을 법하다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 오전과 오후 2차례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얼마나 큰 얘기입니까? 그런데 그 문제에 관해가 불거졌을 때는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있던 청와대가 6급 수사관이었습니다. 이 수사관의 죽음에 대해서는 12월 2일 오전과 오후에 걸쳐서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특히 휴대전화 압수수색은 이 부분을 가지고 또 윤석열 검찰을 비판하기 시작했다. 왜 그랬을까? 우선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십시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고래고기 사건 때문에 울산 현지에 간 것이지 무슨 하명수사 의혹 뭐 이런 건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2018년 1월경에, 작년 1월경이죠. 1월경에 고래고기 문제에 대해서 검찰과 경찰이 서로 대립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울산 현지에 내려가서 현장 대면 청취를 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실에 근무하는 검찰 수사관과 경찰 수사관이 그랬다는 거죠. 이거는 그 11월 말에 그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에서 얘기했던 거와 일치합니다. 왜냐면 그건 뭐 말을 조율을 했겠죠. 고래고기 사건 때문에 내려간 것이다. 근데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래고기 사건을 가지고서 검찰과 울산의 현지 경찰과 현지 검찰이 충돌을 했는데, 그걸 대통령 민정수석실에서 왜 조율을 합니까? 대통령실에서 조율을 한다는 것 자체도 우스운 얘기고, 그 다음에 조율을 하더라도 민정수석실에서 할 바는 아니다. 그건 기본적으로 만약에 정말 한다면 경찰청과 대검에서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경찰청과 대검에서 해야 될 사항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했다는 그 자체가, 그 해명이 우선 말이 안 된다. 그럼 이 말이 안 되는 해명을 노영민 비서실장이 내놨는데, 이 부분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또다시 얘기했다 라는 점이고요. 그러면서 고 대변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과도한 오해와 억측이 고인에 대한 심리적 압박으로 이어진 것 아닌지 숙고하고 있다. 과도한 오해와 억측, 이거는 이제 아마 언론을 주목한 것으로 보입니다. 언론에서 이 수사관의 선택에 대해서 과도하게 억측하거나 또는 추측하고 있다, 이런 주장이죠. 그러나 그거는요, 울산 현지 경찰의 증언을 보도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울산 현지 경찰들이 자, 청와대에서 작년 1월 달쯤에 내려와 가지고 김기현 수사에 관해서
문의를 하더라. 아니 청와대 수사관들이 내려와서 뭐 물어보니까 그걸 물어봤다 하는 거를 기자들한테 얘기한 겁니다. 안 물어봤으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군데 상대가 청와대인데. 그런데 바로 이런 부분을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지적을 하면서 이것 때문에 마치 이 수사관이 극단적 선택을 할 것처럼 이렇게 몰아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오후에는 뭐 직접 나선 건 아닙니다만 서면 브리핑을 또 한 번 했습니다. 이 서면 브리핑은 뭐냐면 그 두 사람이라고 그랬죠. 검찰에서 파견된 수사관, 경찰에서 파견된 수사관 두 사람인데 그 중에 이제 이 검찰에서 파견된 수사관이 극단적 선택을 했으니까 경찰에서 파견된 수사, 이 사람도 울산 현지에 같이 내려갔습니다. 제가 어제 유튜브에서 말씀드렸죠. 이 수사관은 검찰에 출석해서 이 검찰에서 파견 나왔던 수사관과 다른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어제 오후에 서면으로 브리핑하는 중에 이 경찰에서 파견 나왔던 수사관, 이 수사관의 코멘트가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린 작년 1월달에 결국 고래고기 사건 때문에 울산에 내려간 게 밖에 없는데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식의 불만을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민주당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총에서 아니 이게 별건 수사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여당이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당이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글쎄 별건 수사 때문인지는 어떻게 알았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검찰에서 파견됐던 이 수사관, 6급 수사관입니다. 이 수사관의 휴대전화가 검찰에 확보가 되니까 갑자기 청와대에서 오전과 오후에 연달아서 브리핑을 하는가 하면 그 다음에 여당에서까지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 백원호 전 민정비서관이 운영하던 별동대 2명, 이 2명의 역할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별동대 2명에 대해서는 그 민정특감반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반부패 비서관실에 있던 특감반, 이게 진짜 비서실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특감반입니다. 근데 이거와 별도로 비서실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민정특감반, 백원호 전 비서관이 그 운용하는 이 특감반은 창성동 별관에 별개층을 썼다는 것이죠. 기존 민정실의 그 친인척 관리 담당과 별개의 그 층을 썼다는 것인데 그 왜 그랬을까요? 그거는 그만큼 엄밀한 일, 서로 알아서는 안 되는 일을 다루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라는 추정이 가능하고, 실제 민정비서관실에 근무했던 다른 사람들 증언을 따라봐도 매우 특이한 일, 정치적인 일을 하는 것 같더라, 이런 증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 민정특감반이 지금 얘기하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위 첩보 의혹 같은 이런 일에 관여한 것 아니냐 하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가 이 민정특감반 2명의 활동상이 드러나는 것은 청와대의 운명과 직결된다, 아마도 이런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6급 수사관의 죽음에 대해서 청와대가 하명 수사에 대해서도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이 6급 수사관의 죽음에 대해서는 오전과 오후에 잇따라서 브리핑을 하고 아마 오늘 오전에도 또다시 이 부분에 관해서 언급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언급은 결국 이 수사관의 죽음이 검찰의 수사 압박과 관련이 있는 것이지 민정특감반이 본래의 활동과는 무관하다 하는 이런저런 얘기들을 막 쏟아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국민들은 더욱더 의심을 하기 마련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의 청와대 언행과 너무나 다른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조국 전 민정수석,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윤석열 검찰이 수사하기 시작하니까 여권, 청와대와 심지어는 유시민 노무현 재단의 이사장까지 총동원돼서 윤석열 검찰을 공격했었죠.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 구속됐죠. 그 오촌 조카 구속됐죠. 그 다음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구속됐죠. 조국 전 장관
지금 뭐 구속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임박했죠. 그러니까 사법 처리가 임박했습니다. 이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런 결과 청와대가 또는 여권이 이미 알았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본인들이 한 일에 대해서 본인들이 제일 잘 알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 6급 수사관의 죽음에 대해서 청와대가 저런 식으로 이례적으로 강력하게 나오는 것, 이것은 결국 일종의 평행 이론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서 강력하게 나온 결과 검찰 수사를 해보니까 온갖 범죄와 비리와 구속감 이런 것들이 널려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6급 수사관이었던 이분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예민하게 이례적으로 나서는 것을 보니까 아마도 이분과 관련해서도 또 구속되거나 아니면 뭐 여러 사람이 다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 안 되겠는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재발절해서 이런 것 아니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이 민정특감반이라는 데가 그만큼 예민하고 정말 다른 사람들이 알아서는 안 되는 그런 첩보들 이런 것을 생산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매우 강력한 증거이고, 그 다음에 이 수사관의 휴대전화, 지금 검찰이 압수수색해 있죠. 이 휴대전화 포렌식하고 있습니다만 그 안에 보면 통화 내용, 그래서 제가 보건대, 제가 추정컨대는 아마 이 수사관이 죽으면 이 수사관이 그런 얘기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청와대에서 전화가 좀 온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좀 온다, 한 통화가 아니라는 것이죠. 수시로 많은 전화가 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뭐에 압박을 더 넣겠습니까? 만약에 정말 2018년 1월 달에 고래고기 문제 때문에 울산 현장에 내려갔다고 한다면 가서 그렇게 얘기하면 될 거 아닙니까? 자기 친정입니다, 검찰은. 친정에 대해서 정직하게 얘기한다고 해서 친정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이고 정직하게 진술을 해줘서 고맙다. 사실대로 진술을 해줘서 고맙다고 얘기할 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만약에 검찰 수사에 대해서 압박을 넣겠다면, 왜냐하면 이미 검찰 수사를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그 부분을 약간 잘못 얘기했는데 11월 달이 아니고 올 초에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 수사를 받았을 때 그게 다른 문제 때문에 내려간 것이 아니고 김기현 울산시장 비의 의혹 때문에 그걸 수사 진척 상황을 알아보러 내려간 것이 아니고 그냥 고래고기 문제 때문에 그거 현장 대면 청취하러 내려갔다. 아마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부담은, 그때는 울산지검이고 지금은 중앙지검입니다. 지금 부담은 그 말을 뒤집어야 되니까 부담을 느낀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추측하는데 검찰에서는 수사에 대한 압박, 아니 사실대로 얘기하는 건 압박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수사에 대한 압박이라고 지금 청와대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보기에는 수사에 대한 압박이라기보다는 올 초에 울산지검에서 수사받았던 그 내용을 뒤집어야 될, 왜냐하면 본인은 검찰이 친정이고 윤석열 검찰총장과도 굉장히 가까운 사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검찰총장도 이 빈소에 가서 내가 아끼던 수사관이다 그러면서 무려 2시간 넘게 조문을 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윤석열 또 유서도 9장을 썼는데 그 중에 일부는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정말 죄송하다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왜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죄송할까요? 윤석열 검찰총장의 나아가고자 또는 나아가고 있는 방향과 다른 진술을 올 초 검찰에서 했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적어도. 그런데 어찌됐든 간 이 수사관이 가지고 있는 휴대전화에 아마 거의 100% 청와대 관계자들이 계속해서 전화를 한 흔적이 있을 것이고 또는 문자를 한 흔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백일화에 드러나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러면 현재 문재인 청와대가 또는 여권이 이 수사관을 얼마나 압박했는지가 전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 수사관의 죽음과 그 압박이 직접적인 연관이 있지 않을까? 이 부분을 현재 문재인 청와대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미리부터 지금 물타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의 수사 압박 때문에 마치 극단적 선택을 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러한 청와대의 해명, 제가 보기에 스스로 발목 잡는 일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청와대의 압박으로
이 수사관의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황들이 이 휴대전화에서 곧 드러날 텐데, 자, 지금부터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또는 청와대 민주당 이런 데에서 자, 이 수사관이 이 검찰 수사에 대한 압박 때문에 계속 이런 얘기를 하면 지금 얘기하는 거 나중에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가 드러났을 때 어떻게 주워 담으려고 그러는지 제가 보건대 지금 문재인 청와대는 정말 한치 앞을 못 내다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적어도 이 수사의 발단부터 과정, 마무리 시점까지 적어도 한 번쯤 그 시나리오를 한번 작성을 해봤다면, 그렇다면 적어도 지금과 같은 반응을 보일 수가 없는 것 아닌가. 만약에 이 사망한 수사관의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정말 청와대의 압박 정황 같은 것이 증거로서 드러난다면 그때 문재인 청와대는 또 검찰을 향해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얘기했듯이 조작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청와대의 이 이례적으로 예민한 반응, 이것이 매우 궁금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